145.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거 좀 리뷰 빨리 한번 해볼까요? 잠깐. 우리 y는 ax제곱의 그래프. 애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2차원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 a가 저번에 담당했던 게 이미 모양과 크기를 다 결정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함수는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a의 크기,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형태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의 우리 꼭지점은 우리 0,0이었었고요. 그리고 얘의 축의 방정식은 우리 항상 꼭지점이 x좌표 따라간다고 했었죠. x는 0, 즉 처음에는 y축이 우리가 이 친구의 축의 방정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었고요. 그리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했었고, 그리고 이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좁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S축으로 지금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변하냐라고 했었을 때, Y는 A에 X 대신에 X-P 쓰시고, 원래 Y 대신에 Y-Q인데, 마이너스 Q가 넘어오니까 이항하니까 이거 플러스 Q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우리 꼭지점이 0,0에서 P'Q로 바뀌니까 지금 설명 다 이해 가시는 거 맞죠? 괜찮죠? P'Q로 바뀌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이 X좌표 따라가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X는 P라는 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칭이 2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고, 우리 3번, 4번은 여전히 우리가 평행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양과 우리 평행이동, 우리 평행이동은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a의 값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a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애가 전개된 형태의 꼴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이제 나오게 돼서, 얘를 우리가 표준형을 실제로 바꿔보면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요. 이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도 역시 우리가 꼭지점의 y좌표 공식은 우리가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 어차피 꼭지점도 2차 함수의 등식이 성립하는 x, y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x를 대입해서 y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의 방정식도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꼭지점 x좌표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나 이 친구는 최고 차이 계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3번, 4번도 여전히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오케이? 그럼 오늘 할 내용은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사전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거를 좀 일단 하나 설명을 할게요. 우리 이차함수라는 것은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축에 대해서 축에서 대칭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S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어졌을 때 마다 이때 이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스킬을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일단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어떤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봤어요. 이런 형태는 우리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fx는 gx라는 우리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우리가 y는 fx라는 실제 함수를 그려보고 그리고 y는 gx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제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내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그리고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0은 우리가 x축에 해당하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0이라는 여기 S축이에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인데 애초에 S축 위에 있다는 것이 X좌표랑 동일하니 얘가 실제로 알파 베타가 나온 형태로서 우리가 이 방정식이 보여야 된다는 거야. 얘가 우리가 함수로 보면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 축 마이너스 2a분의 b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이 축으로부터 이 거리는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값이 내가 k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베타 대신에 우리가 k 플러스 l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고 이 알파 대신에 k보다는 l만큼 왼쪽에 있는 좌표 평면 위에서는 좌표니까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k-l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는 우리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가 이제 우리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중에서도 오늘 여기 할 내용이죠. 얘를 우리가 한번 좀 가져와 볼게요.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 우리가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0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2차 함수 그래프와 만약에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예요. 아래로 볼록일 때 이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S축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야. 그지? 그 말은 얘 자체가 우리가 원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판별시되는 0보다 크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그리고 우리가 2차 함수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거냐면 이렇게 S축과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판별시키는 0보다 크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2차 함수 형태로 한번 바라보면 만약에 a가 음수라는 가정하에 내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고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결과적으로 이 S축에 있는 이 두 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고 그 근이 서로 두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이 방정식을 내가 이차함수 형태로 생각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인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져서 판별식 D는 0보다 커요 라고 하면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즉 S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이런 두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나요 라는 말인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중복된 근을 갖는다는 뜻은 판별식 D는 0을 갖는다는 거고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는 소리고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나오는 형태로서 무슨 말인지 되셨죠? 중근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점은 한 개만 딱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차함수와 y는 0이라는 S축하고의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이렇게 딱 접하는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 S축과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뜻은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다 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을 가질 때에 2차 함수로 판단했을 때의 그래프도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저렇게 접하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접하는 저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S축이나 Y축이나 실수 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순서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실근이 없다는 소리고 그러면 우리가 판별시키는 0보다 작다는 소리인데 그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형태로 봤었을 때는 둘의 그래프가 교점의 X좌표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떠 있거나 안 만나기 위해서 그죠? 위로 볼록일 때는 이때 밑에 있는 안 만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상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를 보고도 내가 2차 함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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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든가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오든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데 그때 얘를 우리가 2차 방정식 형태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봤을 때 즉 y는 해서 2차 방정식 그래프 그리고 y는 0이죠? y는 0이라는 그래프 S축을 그렸을 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중근이 나온다는 것은 근이 한 개이기 때문에 실근이 한 개처럼 보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내가 y는 해서 너 그래프 그리고 y는 해서 너 그래프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이 안 나오는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반복할 거니까 우리 좀 한번 볼게요.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를 그냥 먼저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S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는 건데 이미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고 모양과 크기가 이미 결정난 친구야. 이 결정난 친구를 그리고 S축하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고 이런 그래프를 내가 얘를 방정식 형태로 내가 보았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판별식 D는 0이 나오는 즉 중근을 갖는 형태로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치? 즉 N은 S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는 0이다. 이거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2차 함수에서.
우리 원래 판별식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사용했지만 2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실 대하자는 거야?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2차 함수 쪽에서는 S축과의 교점의 개수도 우리가 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1개가 나오면 즉 교점이 1개면 S축과 교점이 1개면 우리가 방정식 형태에서 봤었을 때 판별식 D는 0이니까 2차 함수 쪽에서는 판별식 D가 0이면 교점의 개수가 1개다. 그리고 판별식 D가 0이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0개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S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얘를 내가 방정식 형태로 봤었을 때는 판별식 D는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AC, A가 1이고 C가 2A니까 그냥 여기서 2A를 곱한 A제곱 마이너스 8A가 는 0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내가 A로 묶으면 A-8은 0이기 때문에 A가 0 또는 8일 때 그래서 A는 0 또는 8일 때 판별식 D는 0이 되고 판별식 D가 0이라는 말은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S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7-1번, 2번 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선생님 먼저 풀 거고 직접 풀어볼 거고 안 보고 그리고 봐도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 나 먼저 풀게. 잘 보여요? 혹시 괜찮아요? 보여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저기 있는 2차 함수가 S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죠?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다가 S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얘를 내가 방정식 형태로 는 0의 형태로 봤었을 때 그래프의 교점이 2개 나온다는 것은 서로 다른 실근이 근이 2개 나온다는 표현과 똑같으니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근데 얘는 보니까 지금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a는 내가 0이라고 봤었을 때 의 근이 2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그지? 짝수 공식. 우리 짝수 공식은 4분의 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b' 제곱, b'은 우리가 2고요.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애가 양수면 된다. 그럼 애는 4a,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a를 4로 나눠주면 양수 나눠줬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는 판별식 D는 0보다 크게 되고 그 의미는 2차 함수 쪽에서는 우리가 교점이 S축하고 2개가 생겨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S축에 접한다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교점이 1개가 나왔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a는 0이라는 방정식 형태로 봤었을 때 지금 y는 해서 너 그래프 그리고 y는 해서 너 그래프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결과적으로 이의 근 또는 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해가 1개 나왔다는 것은 근은 1개 나왔다는 것은 중근이 나왔다는 거고 중근이 나왔다는 것은 너가 판별식 D는 0이었다는 소리겠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AC 이미 다 저거 구해놨으니까 4 플러스 4a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은 게 부등식의 경계값 있죠?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와도 똑같아요. 항상. 그럼 우리 굳이 3번은 안 해도 되겠지? 우리 3번은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3번 밑에다 그냥 풀어버릴게. 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래로 볼록한 게 S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얘도 방정식 형태로 봤었을 때 너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동일한 거죠.
교점에 x좌표가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네가 근이 없다는 거니까, 아니, 애가 실근이 없다는 거니까 서로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반면 애가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인데, 어차피 내가 판별식을 썼을 때 크냐, 같냐, 작냐니까 어차피 이거 부등호 방향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이 항상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게 우리 부등식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냥 한번 챙겨주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풀어볼게요. 다시 1, 2, 3번. 그래서 1번은 이 친구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하면 되고 2번은 는 0이다. D는 작다. 이렇게만 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래프도 다 그려준 거고. 실제로 내가 얘를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0이다, 작다 했을 때 A 값의 범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들. 우리 밑에 거 일단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S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 표현이 우리가 접하도록 이렇게 표현도 바뀝니다. 그랬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 양수 K의 값을 구하는 거구나. S축과 한 점에서 만나네. 그랬을 때 이 K는 지금 이렇게 개수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Y는 해서 너 그래프 그리고 S축을 내가 그렸을 때 이 교점이 한 개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한 개예요. 그래가지고 너를 방정식 는 형태로 봤었을 때 판별식 D는 0이었다는 소리죠. 판별식 D 쓰면 제 지금 짝수니까 2가 곱해졌으니까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마이너스 B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우리 B 프라임은 마이너스 K인데 제곱하면 K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0이면 되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니까 1, 2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K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월인데 문제에서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채택이 되지 않고 2가 정답이 되겠죠. 풀어볼까요? 이제부터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아집니다. 좀 잘 들으셔야 해요.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볼게요.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만약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y 이렇게 1차 함수, 즉 y는 mx 플러스 n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이 교점의 다른 x좌표가 만약 베타라고 한다면 내가 이 친구를 방정식 형태로 한번 고쳐보면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y는 해서 너 그래프 그리고 지금 y는 해서 너 그래프 그린 상황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이 친구 넘어가면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은 0 이런 형태가 되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어차피 2차 방정식 형태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됐어요? 다시 우리가 fx는 gx라는 방정식의 모든 해는 내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은 완전히 동일한 식이야. 변한 게 없죠. 그냥 다 좌변으로 넘겼을 뿐인 거니까. 그죠? 어쨌든 이 방정식의 해는 지금 동일한 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처럼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만약에 내가 총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곡선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함수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2차 함수하고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지?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다 똑같은 방정식 형태로 쓰면 다 이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친구 자체는 이 방정식에 교점이 두 개가 나오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방정식에 함수를 방정식 형태로 고쳤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 방정식의 근 또한 두 개가 나왔다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죠. 그러면 이 방정식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형태 또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2차 함수는 지금 A고 지금 1차 함수는 다 이 친구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래프의 방정식을 쓰면 다 A인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A랑 얘랑 지금 동일한 상황. 어쨌든 A의 실근이 한 개라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그죠?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내가 판별식 D는 0이라는 소리랑 같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에 근이 없다는 것은, 실근이 없다는 것은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얘는 판별식 D는 0보다 작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래프가 만났다. 특히나 이렇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면 항상 이 방정식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방정식을 써주셔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냥 자동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 그래프하고 2차 함수 그래프하고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고
내가 판별식을 쓸지 안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문제 자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떤 2차 함수랑 어떤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났어 라는 표현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방정식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애가 만났어. 뭐 만나기만 했어. 뭐 안 만났어. 뭘 하든 다 있다. 이 방정식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유출을 해보고 거기서 내가 판별식을 어떤 걸 쓸지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판별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8번 우리 이 페이지만 하고 책에 없는 내용 좀 설명 몇 개 좀 해줄게요. 알면 좋은 것들.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 x좌표가 2하고 5일 때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n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미 이렇게 모양과 크게 결정이 난 친구 이렇게 결정이 난 친구와 n은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1차 함수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1차 함수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얘가 2하고 내가 5라고 했었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치?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일단 첫 번째 만났어? 무조건 이 방정식 쓴다. 기본이야. 알겠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럼 내가 얘 다 넘겨서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냥 넘긴 거예요. 좌변으로.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a의 두 근이 2랑 5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일맥상통한 이야기지. 그럼 우리 뭐가 보여 이제? 근각의 실관계 보입니까? 그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값 도출할 수 있고요. 우리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7 나와야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8이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10 나오려면 이 마이너스 b가 플러스 13 나와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3 나오면 되죠. 그래서 a, b 값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풀이 방법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다? 일단 내가 그래프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에 해라는 것을 명심을 꼭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48-1, 2번 내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프가 만났는데 두 점에서 만났대요. 그 말은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진 않았지만 한번 우리 그려보면 얘는 위로 볼록하고 좀 좁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커다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너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3일 때 3일 때 우리 상수 a, b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쓴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3 쓴다.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것의 두 근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3이다. 지금 위에 있는 글씨자가 문제가 이렇게 보이셔야 해요. 그러면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즉 마이너스 2라고 3의 합은 2가 되는데 2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두 근의 곱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이 마이너스 3은 a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3인데
어차피 애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애가 지금 4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 A는 우리가 6이면 될 거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6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아니, 플러스 6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제 B는, 9면 되겠죠. 그지? 굳이 막 이렇게 애 곱하고 1차 방정식 풀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자연수니까, 정수니까. 그래서 A, B 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풀어주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우리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다 풀어야지.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교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mn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 우리 이 친구도 만났으니까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썼었을 때 이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2 플러스 m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은 0 이거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그리고 여기서 m하고 n은 유리수다. 이렇게 나왔어.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여기 있는 모든 개수가 유리수면 1 플러스 루트 2가 그리면 누구도 1 마이너스 루트 2도 무조건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럼 두 군의 합은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면 2고요. 이 2라는 것은 근각일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 플러스 m만 남죠? 그럼 m은 0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두분의 곱 a분의 c. 근데 이거 두 개는 우리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구조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은 a분의 c니까 얘가 2-n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n은 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3이면 되겠죠. 2에서 3 빼야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래서 m이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일단 좀만 기다려 줄게요. 우리 다음 거 대표 유형. 이거 풀고 이제 선생님 좀 책에 없는 내용 좀 설명을 할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A 값 또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어떤 이차 함수와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이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 거고요. 이 친구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만나지 않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얘를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 이 상황을 이 방정식 넘어가면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a x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개라는 소리고, 이 상황은 이 친구의 근이 한 개란 소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실근이에요. 좌표평면이니까 실근이 없다라는 소리죠. 그 말은 우리 이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되고 D는 같아야 되고 D는 작아야겠죠. 저 2차 방정식이, 둘이 합체한 2차 방정식이, 콜라보한 2차 방정식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판별식 D 써보면 어떻게 돼요? B제곱 A부터 구할까 그냥? A부터 구할까요? B제곱 마이너스 4 AC, A는 1이고 C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그럼 1에서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4니까 얘는 5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은 어떻게 되겠어? 구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A는 마이너스 5일 때 얘는 A가 부동호형 바뀌겠죠.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A 나이스. 쏘리 여기 4A 그럼 넘어가면 4A로 4 약분되니까 4분의 5 지금 4분의 5 보시면 되겠죠. 이해는 가시죠? 지금? 그럼 밑에 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또 내가 먼저 풀어보고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얘는 많이 올라간 그래프네. 많이 올라간 이런 그래프하고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지금 안토독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는 5x-1 써놓고, 그럼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그러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겠다. 그래서 판별식 쓰려고 봤더니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시면 되겠죠. 우리 B' 제곱 마이너스 AC, 우리 B'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 A는 1, C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 친구 풀어주면 얘는 4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전개할게요. 왜냐면 A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게 돼서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 실근이 없는
전환 형태가 그려집니다. 다음에 49-2번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n은 지금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니까 판별식 t는 0 쓰면 되겠죠? 49-2번도 1번 분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지금 풀 테니까 답 한번 같은지 보세요. 됐어요? 알았어요, 다? 오케이. 얘를 좀 어디다 정리하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다가 좀, 빈 곳에다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만약에 어떤 이차함수들은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축의 위치를 내가 y축에 한번 다 갖다 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얘는 ax제곱 bx 플러스 c, 얘는 x축인 상황. 그때 당연히 이 길이는 같을 거니까 얘가 지금 y축이에요. 얘가 지금 y축이라고 볼게요. 내가 이 교점의 x좌표를 LP라고 놓으면 얘는 마이너스 P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랬을 때 이 길이가 P가 되겠죠. 길이가 P가 되겠죠. 그랬을 때 P라고 쓰지 말고 여기 L이라고 바꿔도 되죠? 여기 L이라고 쓸게요. 여기 L이라고 쓸게요. L.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꼭지점부터 이 직선 이 꼭 S축까지 이 거리가 절대값 A의 L제곱이 됩니다. 절대값 A의 L제곱이 돼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가 교점이 P하고 마이너스 P니까 나는 애를 내가 X 플러스 P, X 마이너스 P라고 내가 인수분해가 될 거고 실제 전개 한번 해보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좌표를 한번 보면 얘는 지금 0, 얘를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P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지? 즉, 이 길이가 마이너스 AP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얘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로 봤었을 때, 길이로 봤었을 때는 AP제곱이 될 거고, 그죠? 좌표가 마이너스 AP제곱이니까 길이로 봤었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 AP제곱이 길이가 되겠죠? 그때 이 P하고 L하고 동일하니까 절대값 A의 L제곱. 얘가 위로 볼록여도 똑같다는 거야. 이 길이가 S축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절대값 A의 곱하기 L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도 우리가 좀 전개할 수 있냐면 과정이 만약에 S축하고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볼게. 접하는 상황이라고 볼게. 나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길이가 L만큼 떨어지면 그때 이 높이는 똑같이 절대값 A의 L제곱이 되겠네? 반대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즉, 내가 만약에 여기가 L만큼 떨어지면 그때 이 높이는 A, L제곱이 되겠네. 절대값 A의 L제곱이 되겠네. 즉, 이 점의 좌표는 L, A, L제곱이 되겠네. 라는 형태로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3이고 얘가 y는 2x제곱 블라블라야. 그랬을 때 나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 대칭축이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너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3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몇이야? 1이지. 그죠? 여기가 지금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가 몇이야? 2지. 1부터 20 떨어져 있죠. 1로부터. 맞아요? 그럼 여기 이 길이가 몇이라고? 지금? 이 길이가 A, L제곱 4. 이 길이가 8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8인 거야. 난 여기 뒤에 거 몰라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자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거 사용하면 유용하게 좀 사용이 되니까 좀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런 거 나올 때만 선생님 좀 두 가지 풀이 방식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형태가 지금은 2차식은 1차식 이런 형태 보잖아요.
그지? 이런 형태를 보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는 지금 2차식 마이너스 1차식은 0 이런 형태의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로 고치잖아.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차함수라 그러는데 우리가 차함수의 성질을 얘기를 해볼게요. 차함수의 성질. 차함수의 성질.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볼게.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얘가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지금 이런 1차함수가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을 작성을 하게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에서 얘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n은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우리가 차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럼 실제로 얘가 교점의 좌표가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었을 때 n은 지금 이 상황인 거고 실제 이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이 차함수를 내가 실제로 차함수를 나타내면 이 그래프가 얘가 S축이 되고 그죠?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려진 형태를 내가 차함수 형태로 고쳤을 때 이 차함수를 내가 다시 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데 y는 너 그래프 그리고 y는 0, S축 그렸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알파 베타니까 실제 이 부분이 지금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이때 같은 x를 넣었을 때의 이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치? 걔가 이렇게 벌어지는 건 똑같다는 거야. 이해 가요? 이렇게 벌어졌다가 줄어들잖아.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지금? 내가 어떤 임의의 x값을 넣었을 때 이 차이가 이때 이 차이가 정확하게 이 차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얘랑 똑같다는 거야. 차이가. 그러면 실제 이 꼭지점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이 꼭지점은 어디하고 일치하게 되냐면 이 꼭지점은 애와 평행한 선이 움직였을 때 얘가 평행한 선이 움직이면서 여기에 딱 접하는 이 접선 있죠. 이 접점 있지. 이 접점의 위치가 결과적으로 꼭지점의 위치하고 일치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 길이는 아까처럼 우리가 절대값 a l제곱을 쓰면 알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 아, 우리가 맨날 계속 이 방정식을 이런 형태를 이 방정식 이런 함수 형태를 지금 다 이렇게 고쳐서 푼단 말이야. 지금까지 계속. 그죠? 다 지금 이걸로 풀었잖아, 우리가. 뭐 실근의 개수도 판별식 b가 0보다 크니, 같니, 작니 이걸로 지금 풀었을 때 실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이제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이제 마플 시너지 좀 펴볼게요. 마플 시너지. 몇 페이지죠? 138? 130? 땡큐. 여기서 선생님이 왕중효랑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같이 몇 개 풀어볼게요. 알겠죠? 어, 727번입니다. 727번. 일단 내가 먼저 풀게. 야, 어떤 이차함수가 S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0하고 2,0이래요. 이차함수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어떤 S축이 딱 지나갔는데 얘와 만나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4하고 2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1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16이니까 우리 0이 지금 한 마이너스 4하고 2죠. 그럼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겼겠네? 얘 좀 지워보고 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생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y축이 한 이쯤에 있다는 거고 이때 여기 좌표가 지금 16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ABC 값 구해줘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일단 첫 번째 대놓고 나한테 알려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얘가 0,16 나왔으니까 C가 16이라는 걸 일단 알려준 겁니다. 문제 자체에서. 그럼 나는 A, B 값만 내가 이제 추론하면 되는데 우리 이 친구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4,0이나 2,0 가니까 우리 뭘 알 수 있죠? 꼭지점의 X좌표 알 수 있죠? 그지?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이야? 원래는 어떻게 풀겠어요? 우리 답지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차피 지금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마이너스 4하고 2 대입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을 거야. 그럼 일단 풀어보면 마이너스 4,0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16a 마이너스 4 대입한 겁니다. 마이너스 4b 플러스 16 성립했다는 거고 2,0이 있다는 것은 이 점을 실제로 대입했을 때 성립했기 때문에 이 순서상이 찍힌 거죠. 그래프에. 그러니까 2,0도 대입을 해보면 0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16이 성립을 하는 거니까 두 식을 16 넘어갈게요. 16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치? 어차피 C값 나왔으니까 A, B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다 내가 2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32는 8A 플러스 4B 딱 해서 두 식을 내가 더하면 마이너스 48은 16A랑 8A랑 더하니까 24A 그리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4B 없어지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1을 아무데나 대입해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8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8 나오기 위해서는 B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이제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도 알아. 얘 보자마자 일단은 이 길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 축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 또 살펴보면 얘는 지금 더했을 때 어때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 4하고 2 더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나누기 2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죠? 꼭지점이 x좌표가. 그러니까 저 친구는 지금 y는 a에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이걸로 이제 푸셔도 돼요. 알겠죠? 꼭지점이 x좌표 아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우리 0,16 뭐 마이너스 4,0 2,0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 뭐 따로 추론할 건 없네요. 우리가 어차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얘 더하면 이렇게 되고 b는 2a인 건 알 수 있겠죠. 이거의 2배인 건 알 수 있겠죠. b는 2a인 걸 알 수 있고 어쨌든 ABC 값 더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C는 우리가 16이니까 플러스 10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미로 문제 풀 때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용 안 할지어도 안 해도 저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풀었어요?
유형만 두 번째씩 풀게요. 우리 72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29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원 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지금 y는 x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fx가 이렇게 있어요. 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S축하고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가 지금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사실 뭘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우리 꼭지점의 X좌표 알려준 거랑 똑같죠? 그렇지? 우리 둘의 더하고 2로 나눴을 때 뭐가 나오기 때문에? 축의 위치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더했을 때 6이니까 여기가 지금 몇이었단 소리야? 여기가 3이었단 소리겠죠? 그지? 얘가 3이었단 소리야. 3이었단 소리야. 그때 그 꼭지점이 그럼 나는 사실 꼭지점도 다 구할 수 있었다는 소리야. 그죠? 얘가 3, 몇이겠어? 일단 내가 이 길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길이 알 수 없어요? 이 길이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어떻게 벌어져도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애가 3, 지금 뭐 K라고 해볼게요. 애가 지금 저 직선 위에 있다고 한 거니까 이 꼭지점이 여기 y는 2x-7 위에 있다고 한 거니까 실제로 대입 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점이 대입했을 때 성립했기 때문에 이 순서상이 찍힌 거야. 그래서 x에다 3 대입하고 k 대입하면 k는 6-7로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애였다는 거야? y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꼭지점이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함수식이었다는 거겠죠. 꼭지점 좌표 알려주면 우리 이거 쓰기도 했어. 표준형. 그지?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하면 뭐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9에서 1 빼니까 8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은 뭐다?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 알려준 거다. 아니면 원래 이렇게 풀었어야겠지.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저 fx가 어차피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x-알파, x-베타였겠네.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지금 6이니까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곳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3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그럴 필요 없었죠. 그냥 딱 보자마자 너의 평균이 꼭지점 x좌표야. 3이 바로 나오죠. 원래는 내가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작성해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서 결과적으로 애가 지금 얘가 지금 3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3 나오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알려준 건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풀 거냐 우리가 그냥 평균이 꼭지점의 x좌표인 거 알 거냐 라는 차이였을 때 속도면서 얘가 훨씬 빠르지.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넘어갈게요. 괜찮죠? 732번은 35번, 36번 한번 풀어볼게요. 35번.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8을 지난대요. 일단 지난다는 표현은 실제로 대입했을 때 성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입을 한번 해보면 우리 8은 x에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성립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s축과 접한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애가 판별식 d는 0을 성립한다는 거는 똑같은 인맥상통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 써보면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a가 2고 b니까 8b 이렇게 되겠죠. 애가 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은 8b. 근데 우리 여기서 어차피 a, b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 한번 해보면 우리 이 친구 b는 이라고 쓰면 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b 대신에 이 친구 써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으로 바꿔서 는 0 써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86에 48은 0. 12하고 4.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죠. a는 마이너스 12 or 4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단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니라 a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a가 4니까 우리 b는 2라는 것도 알 수 있었네요. b는 2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a는 4, b는 2. 근데 a, b 값 물어봤으니까 8이 정답이 되겠죠? 처음에는 1,8 지납니다 라고 해서 식 하나, 그리고 S축하고도 접합니다. 판별식 D 해서 식 두 개. 근데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줘서 A값, B값 다 구한 겁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내가 A, B값 구해야 되는구나. A, B가 뭐지? 봤더니, 이 식의 개수네. 미지수 두 개니까 조건이 몇 개 나왔을까 봤을 때, 우리 조건 1, 조건 2가 나와서, 식 두 개로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값 도출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지금 따라하고 있죠? 36번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면 이제 736번. 이 친구는 지금 그래프가 S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마이너스 2A 제곱은 0의 두 분이 알파벳하다라는 말이 일맥상통하고, 그러면 나는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은 2A, 두 분의 곱은 우리가 지금 12-2A 제곱인 것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뭡니까? 얘는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2에 12 마이너스 2a 제곱 이 2차식의 소속값 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a는 자연수고요. 그럼 간단히 하면 4a 제곱에서 플러스 4a 제곱이니까 8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4 맞나요? 우리 이 친구는 어때요? 지금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x좌표 몇입니까? 0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 우리 b가 0이니까 지금 얘는 여기가 0, 마이너스 24죠? 그지? 근데 지금 지금 내가 잘못했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알파 베타는 12-2a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a 제곱 마이너스 2 12-2a 제곱 4a 제곱 플러스 4a 제곱 8a 제곱 마이너스 24 이거의 최소값 A의 범위를 한번 써볼까? 그러면 이제 틀린 게 없는데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좀 틀린 거 없죠?
내가 하나 조건을 빼먹었구나. 어, 우리 쏠쏠이. 얘가 서우다는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제 판별식 D는 0보다 크죠.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B 프라임 제곱 하니까 B 프라임이 마이너스 A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C 12 마이너스 2A 제곱.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얘 어떻게 돼요? 플러스 2A 제곱 3A 제곱 마이너스 12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3 나누면 3 나누기에 넘어가면 4보다 A제곱은 4보다 커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 A제곱은 애가 Y는 A제곱이라 했었을 때 Y는 4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값이 더 크기 위한 A값의 범위는 여기가 되죠. 그때 여기가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하고 2잖아요. 그죠? 는이라고 했었을 때 같아지는 지점이 교점이. 그러니까 실제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큰데 A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보다 크겠죠. 그럼 A가 2보다 큰 자연수 여기 3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자연수니까. 그래서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8, 9, 72 마이너스 24니까 N은 몇입니까? 끝에가 8 나와야 되네. 그러면 얘가 48이 되겠죠. 근데 2차 부동식이 왜 나오지? 모의고사 문제여서 그런가? 모의고사 문제도 아닌데 왜 나오지? 일단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근각의 관계 통해서 8a 제곱 마이너스 24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서하다는 두 실간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 시기는 0보다 커야겠죠. A보다 크니까 A는 3을 대입한 겁니다.
우리 부등식은 실제로 내가 a를 넣을 때마다마다 이제 값이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a 값을 정하는 거잖아. 이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그치? 그럼 실제로 내가 y는 해서 이 그래프 그려보고 n은 x제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제곱이랑 y는 4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단 등식의 교점의 x좌표가 일단 이 등식, 우리 항상 경계값은 항상 우리 등호,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2는 나오는 건 이해가 가죠. 여기까지. 그치? 근데 실제로 애가 커지려면 뭐 3 같은 거 대입을 했을 때 커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값,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네가 크게 되는 실제 이 a의 값이 해기 때문에 함수값이 크게 되는 여기 있는 이 x축보다 똑같은 a 값을 넣었을 때마다마다 네가 더 높은 그때 이 a의 값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으면 네가 9가 되니까 네가 더 높으니까 이 3이라는 게 실제 a의 해가 되는 거야.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너보다 크게 되는 그때의 a의 값들, 그때 a의 값들이 실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3이 해일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은 우리가 실제로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여기 다 찍힐 거 아니야. 마이너스 4일 때도 찍히고 여기 다 찍힐 거 아니야. 그때 실제로 이 함수값이 너의 함수값보다 이 4라는 함수값보다 높게 되는 그때 a의 값이 부등식의 해라고. 그래서 a가 2보다 클 때,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다마다 실제로 a에다 그 값들 대입해보면 다 4보다 커지죠. 그지? 그래서 우리 2차 부등식 다음 시간, 아니 우리 다음 범위니까 아 여기 있는 거 볼 걸 그랬다. 여기는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738번 한번 풀어볼까요? 738번. 항상 S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얘가 항상 S축에 접한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는 판별시키는 0을 성립을 해야겠죠. 그럼 판별식 써보면 얘는 지금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마이너스 AC. 오케이. 그럼 여기는 K제곱 없어지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 구별을 해주면 여기는 2AK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K가 뭐든 상관없이 100이든 1000이든 상관없으려면 네가 0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네가 0이 나와야 판별시키는 0을 만족하니 S축에 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는 1이고요. 그럼 A가 1이면 B도 1이겠죠. 더하니까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떴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742번 풀어볼게요. 너는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고 너는 판별식 D는 0을 성립하고 D는 만나지 않도록 판별식 D는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럼 이 판별식 D 써보면 짝수 공식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U 얘가 는 0이면 되는 거고 즉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얘는 2, 3 너는 마이너스 플러스 K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or 3이 되는 거고요. K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되면 이 위에 있는 2차 함수가 S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우리 밑에 있는 것은 S축과 만나지 않는다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써보면 B제곱 1 마이너스 4AC
얘는 그럼 플러스 8 k-2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8k 그래서 에 곱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넘어가니까 플러스 15. 그래서 k는 8분의 15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둘 다 성립하는 k 값은 8분의 15보다 작으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얘는 3은 8분의 15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둘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일단 8분의 15보다 작으면 S축과 만나지 않으면서도 마이너스 2면 어느 한 점에서 만나니까 둘 다 성립하는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어요? 판별식 은 0보다 작다. 판별식 쓴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0보다 작다. 1차 부동식 풀어준 겁니다. 됐어요? 우리 743번도 한번 보시면 얘는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야,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S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그래프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무조건 어떤 X를 넣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양수를 가져야겠죠. 그치? 내가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양수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기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X에다가 이 친구 내가 X에다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0,B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0,B라는 것은 뭐 y축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항상 양수값 가져야 되는데 음수다 말이 안 되죠. 그지? 뭐 y축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항상 여기가 b값은 양수 나와야 되잖아. 그죠? s축 위에 있으니까 다. 니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x에다 1 대입했다는 소리죠. 어차피 1 대입해도 저기 있는 여기는 그냥 지워도 되겠죠. 그래프 떠 있는 거 이해 가시죠 지금?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다 양수 나와야 되니까 우리 1 플러스 a 플러스 b도 양수가 나와야 되죠. x에다 1 넣었을 때 뭐 1 콤마 뭐든 뭐 1이 여기 있든 항상 양수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는 참이 되겠죠? 디귿은 뭐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얘도 양수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거 a하고 b 넘어가면 1보다 작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1보다 작다. 맞죠? 1보다 작다. 디귿도 참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쨌든 0이든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다른 어떤 수든 상관없이 S축과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억만 이제 음수 나온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우리 두 군의 곱도 알아주지만 우리 두 군의 차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두 군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d, 즉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거 뭐 짝수공식 쓰지 마라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뭐 해볼까요? 일단 49번 해볼까? 749번.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1,8이야. 그리고 S축하고 A, B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얘가 1,8이라고 하면 지금 이 그래프가 아니죠. 쏘리. 이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얘가 지금 1,8이고 여기 지금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상수 A, B, C 값 구해주세요. 그럼 사실 얘는 나한테 웬만한 거 다 알려준 거야. 보면 여기가 지금 1이네? 그죠? 그 우리 아까 이 길이 어떻게 구한다 했어? 근데 얘가 지금 여기를 안 알려줬구나. 이 길이 A, B가 4라고 알려줬죠, 길이가. 그럼 여기가 2인 거 알죠? 그치? 그럼 여기는 우리가 A, L제곱 이렇게 했었으니까 절대값 A, L제곱 했었으니까 4A 값 지금 8 나온 거지. 맞아? A가 뭐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2라고 한 거랑 똑같죠? 위로 볼록하니까. 그럼 끝났지. 얘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이라는 그래프였던 거죠. 그러면 전개하면 우리가 A, B, C 값 나오죠? 이해돼요? 꼭지점이 1,8이려면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죠. 꼭 우리가 아래도 볼록하고 S축하고 두 점 만나는데 여기가 1,8일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8,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었어야 되겠어? 네가 꼭지점 X좌표가 1이고 얘가 길이가 4니까 얘가 선대칭 함수에 의해서 이 길이가 2니까 A가 3이고 얘도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근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두 근과 꼭지점 아니까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8 그래서 둘 중 아무 점 대입해도 되겠죠? 어.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애가 두 근이라는 것은 y는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인수도 갖고 있었겠구나. 그럼 미지수 한 개니까 식 하나 필요하니까 1,8 대입해서 a 구하셔도 되고 어차피 다 전개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 넘어갈게요. 이건 다음에 해줄 거고. 어디까지 숙제를 내줘야 되나?
이 유형 16번까지가 사실 그 개념생에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 근데 얘는 절대값 기호 포함한 거 우리 한번 설명해야 돼서 얘는 뺄 거고, 잠깐. 두 그래프 선생님 만나는 거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얘는 뺄 거고. 유형 12번까지, 유형별, 선생님 봤을 때 유형별 3문제씩 풀면 될 것 같아요. 유형별 3문제씩. 유형별 3문제씩. 오케이? 어디까지? 유형 어디까지? 12번까지. 유형별 12번까지. 유형 12번까지. 유형별 3문제씩. 테스트. 오늘 2차원식 테스트 다 봤어요? 네. 질문 없어요?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알겠어.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이해됐어요? 어려워? 우리 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집에서 한번 펴놓고 실제로 읽어봐야지. 개념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됐어요? 좀 어려웠어? 꼭 가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 그렇게? 알겠습니다. 포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올 수 있어. 조심히 가고. 조심히 가요.